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편안해 보이고 별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팔자를 만든 태도와 습관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자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팔자는 사주팔자에서 나온 말이고 타고난 운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라이프 코치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느끼는 70% 이상은 실제로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 패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은 운의 차이가 아니며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팔자를 좋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인생을 너무 세게 쥐지 않고 흐름을 믿는 태도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흐름을 읽는데 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과하게 조급해하지 않고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줄 아는 탄력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잘 안 됩니다. 이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더 밀어붙여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쏟아붓고 잠도 안 자면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결국 지쳐서 포기하거나 큰 손해를 봅니다. 억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잠시 멈춘 사이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혹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더 좋은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곧 너무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때를 보며 살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사람들은 필요할 때 힘을 쓰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결국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뭔가를 끌고 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흐름을 읽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두 번째 공통점인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인간관계 선택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넓히기보다 가볍고 편안한 관계만 남기는 편입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맞추거나 갈등을 반복하거나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정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감정 소모가 크면 다른 일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친구가 많았고 모임도 여러 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모임은 서로 자랑만 하고 어떤 모임은 뒷담화만 하며 어떤 모임은 돈 쓰라고 부추기기만 했습니다. 이분이 용기를 내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 3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임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시간 여유가 생기며 불필요한 지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싶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주변에서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에너지가 지치지 않으면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끗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우면 삶 전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겨야 편하게 산다는 말씀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필요는 없으며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겁니다. 관계 정리와 함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공통점인 일이 생겨도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 심리적 근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최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자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심리적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살아냈다는 내적 안도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IMF 때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사업이 망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인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든 헤쳐나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내면에 힘이 생깁니다. 그때도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의사결정을 맑게 해줍니다. 걱정이 너무 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공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키우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걱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건강을 해치고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사람들은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잠시 쉬면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흐름을 믿는 태도, 감정 소모를 줄이는 관계,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 심리적 근력.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팔자 좋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 세 가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습관을 수십 년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네 번째 공통점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별로 노력 안 해도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작은 실천을 장기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루틴을 지킵니다. 그리고 돈을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며 건강을 일정하게 챙기고 생활의 리듬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것과 꾸준함입니다. 큰 일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 하루 30분 걷는 것, 저녁에 내일 계획을 5분만 세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건강합니다. 병원 갈 일이 적고 의료비도 적게 들며 활력도 넘칩니다. 매일 저녁 5분씩 계획 세우는 사람은 10년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이 작은 축적이 쌓여 결국 삶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주변에서는 저분은 팔자가 참 좋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고 취미 생활도 즐기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50대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분 걷고 간단한 체조를 하셨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했습니다. 적금을 20년 넘게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과는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짧게라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20년 쌓이니 지금의 안정된 삶이 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씀이죠.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쌓으면 결국 큰 것이 된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십시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둘째,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감정 소모가 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편한 사람 몇 명과 깊게 지내는 것이 100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최악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든 될 거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일들 결국 다 헤쳐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20분 걷기, 저녁에 5분만 정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나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공통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흐름을 믿는 태도, 감정 소모를 줄이는 관계 선택,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 심리적 근력, 그리고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이 4가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팔자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볍게 유지하고 관계를 정리하며 걱정을 줄이고 작은 행동을 꾸준히 쌓는 태도, 이것이 결국 인생 전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팔자가 좋아지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며 이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